교과서 156쪽 3.1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사진을 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유관순 열사가 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그 수영 기록표에 찍혀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이분의 얼굴과 눈망울을 보면서 정말 이 3.1운동을 일으켰을 때 이 유관순 열사의 마음과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3.1운동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이 충남 천안 병천에 있는 유관순 열사의 복원된 생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관순 열사의 생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멀지 않은 곳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있는데 그 안에 유관순 열사의 초상화도 있고요. 그 마당에 선생님과 그 학생들 뒤로 보이는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 156쪽으로 이제 돌아와서 3.1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른쪽에 선생님이 필기를 해 두었습니다. 필기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모든 계층, 온 결의가 참가한 거국적 민족운동입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 바로 3.1운동이 되겠다. 3.1운동을 우리가 이제 배경, 전개, 의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운동의 배경입니다. 선생님이 이 배경을 한 8가지 정도로 써놨는데 중요 내용만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레닌의 지원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죠. 이때 이제 지도자였던 레닌이 약소 민족 국가의 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레닌의 지원 약속으로 우리 그 국내외에서 민족운동을 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919년 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는 회의인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 원칙입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란 그 민족의 앞날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의가 바로 이제 민족 자결주의죠.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천명에 따라서 역시 국내의 민족 운동가들이 우리도 세계 만방에 우리의 독립을 요구하면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국제사회의 분위기, 움직임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주, 상하이, 일본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1919년에 자, 상하이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한청년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신한청년당에서는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해서 이 적극적으로 이제 독립을 이제 요구하려고 하는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신한청년당은 나중에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김규식 선생은 이제 이 파리에 가 있는 그 도중에 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이승만이 그 2번이나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이 편지가 뭐냐면, 일본을 대신해서 국제연맹, 즉 미국이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승만은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부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주 길림성에서는 무장투쟁의 노선을 담은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됩니다. 1918년이 무오년이기 때문에 이제 무오 독립선언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박은식, 신채호, 김좌진, 이승만 등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39명의 명의로 이제 발표된 이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달성하자라고 하는 독립 선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도 나타나고, 자, 특히 이제 1919년 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자, 일본, 그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 그 도쿄에서 도쿄 한국인 유학생 400명이 YMCA 회관에 모여서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이 대한독립 만세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제 28 독립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진이죠. 28 독립선언의 주역들인데요. 바로 이제 이 선생님이 요 가리키는 이분이 바로 이광수가 되겠죠. 이 이광수는 이제 28 독립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나중엔 1920년대부터 서서히 이제 변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일본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조선 3대 글발이라고 하죠.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28 독립선언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교과서로 이 내용으로, 필기 내용으로 이제 돌아오면,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독립선언식을 가지는 그런 동안에 이제 국내의 이제 지도자들은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국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이제 반성을 하게 됐고, 사실은 이제 28 독립선언식 2주 전에 1919년 1월 29일이죠. 당시 이제 이 고종이 옛날에 이제 커피에 중독이 됐었는데,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는 이제 커피를 끊고 이제 식혜를 하루에 이제 10잔 이상씩 마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 고종이 1월 29일 날 그날 밤 식혜를 맛있게 먹고 죽습니다. 그러자 고종이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고, 이 고종 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제 거국적인 만세 시위 운동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만세 시위 운동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계 인사들과 이제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왜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 운동을 이제 준비를 했을까요? 자,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이 뭡니까? 무단 통치가 되겠죠. 이 무단 통치는 바로 헌병경찰 제도로서 이 한국인들이 3명만 모여 있어도 헌병경찰의 군합발이 날라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기에도 합법적으로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책을 읽어야 되니까 이 출판사 같은 곳. 그래서 보성사와 같은 출판사죠. 그래서 이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들이 이제 이 만세 시위 운동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고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고종의 장례식 날에 맞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거니까 3월 3일 날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제가 돌아가신 날 대한독립 만세를 좀 부르기는 그렇죠. 그러면 하루 앞당기자. 그래서 3월 2일 날 하려고 봤더니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은 뭐 하는 날? 바로 교회 가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 인사들이 반대를 해서 하루 더 땡겨서 3월 1일로 이제 결정이 된 거고, 당연히 요일은 토요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총 3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1단계는 바로 이제 점화기, 불을 붙였다 이런 뜻이죠. 이 점화기라고 부르는데, 우선 1919년 3월 1일 날, 자, 이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민족대표 33인이 당시 이제 손병희가 자주 가는 요리집인 태화관에서 이 기미독립 선언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이 시작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제 1단계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계의 이승훈, 불교계의 한용운, 그다음에 천도교계의 이제 손병희 등의 이제 민족 대표가 33명이, 사실은 이제 33명이 다 여기에 참석한 건 아니죠. 한 4명 정도 이제 불참을 했는데, 태화관에서 당시 이제 최남선이 기초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용운이 공약 3장을 썼는데,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 삼창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종로경찰서에 전화 걸어서 자진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의 3월 1일 날 행적은 이게 다죠. 종로경찰서에 스스로 이제 자수를 해서 체포를 당하는 거죠. 원래 이 탑골공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하려고 했었던 이 민족대표들은 이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모할까봐 이것이 이제 걱정돼서 결국 이제 자기들끼리 태화관에서 이 만세를 불렀던 거죠. 자, 이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가 오기를 기다렸던 학생들, 이 2시가 돼도, 원래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가 돼도 민족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이 군중 중 한 명이 팔각정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이 탑골공원에서의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이 점화기에서는 바로 이 비폭력주의다. 비폭력주의다. 이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단계까지도 지켜지는데,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지금 탑골공원이 있죠. 탑골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좀 많이 쓰던데, 선생님이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중국도 좀 갔다 오고 탑골공원에 학생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서 있는 곳이 탑골공원입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미독립선언서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왜 여기가 탑골공원이냐면 여기 이제 조선 초기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 해서 고려 말에 만들어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모방한 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탑골공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탑골공원에는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번이라고 볼 수 있는 손병희 선생의 동상도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 민족대표 33인과 이제 탑골공원, 즉 서울에서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3.1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일본은 서울에 이제 모든 학교에 이제 휴교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서울에 유학을 와 있던 학생들이 자기 이제 이 고향 지방 도시로 이제 내려가서 도시에서 이제 3.1운동을 이제 주도하게 되면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제 도시 확산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서울에 있던 학생들이 자, 도시로 내려가서 3.1 만세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고, 여기 이제 지방에 도시에 있는 상인들과 노동자들도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도시로 확산된 3.1운동, 3.1 만세운동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자, 시골 구석구석 바로 이제 이 장터까지 바로 이제 확산되게 되는데, 이제 농촌 확산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당연히 농촌에 이제 이 만세 시위 운동이 왔으니까 농민이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1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1단계와 2단계까지는 이제 비폭력 투쟁을 벌였는데, 3단계 농촌 확산기가 되면 농민이 참가하면서 이제 무력 투쟁 양상으로 변모했다. 요게 이제 큰 특징입니다. 자, 만세운동이 우리 농촌, 우리 마을, 우리 장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가장 일본 놈들한테 정말 열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죠. 헌병 경찰의 군합발에 얼마나 정말 짓밟혔던가. 그리고 이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많은 토지를 빼앗겼던 그런 울분이 우리 마을에 3.1운동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농기구 창고에 가서 연장을 꺼내서 헌병 경찰 주재소라든지 면사무소를 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탈에 가담한 일본인 지주와 상인들을 응징하는 그런 이제 무력 투쟁 양상으로 변모했다. 요게 이제 이 3단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는 이제 어떻게 탄압을 했을까요? 자, 3단계 이 만세운동이 무력 투쟁 양상으로 변하니까 그때부터 무력으로 탄압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강경진압을 했을까요? 바로 처음부터 일제는 1단계부터 강경진압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강경진압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고, 하나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유관순의 순국이 있죠. 자, 제암리 학살 사건이란 뭐냐면, 제암리는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제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제암리 주민들이 면사무소와 그리고 이제 헌병경찰 주재소를 이제 불태우면서 식민통치기관을 이제 파괴를 했었죠.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육군 장교
뭐 아리타 도시오,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사이다, 이런 일본 헌병들이 제암리 주민들을 이제 이 교회당 안으로 이제 집합을 시키죠. 마치 이제 이 주민들에게 행한 만행에 대해서 사과할 것처럼 이제 유인해가지고 교회당 안에 모이도록 한 다음에 밖에서 이제 문 걸어 잠기고 밖에서 이제 총질을 했죠. 흙벽이니까 총이 그대로 이제 통과를 해서 제암리 교회당 안에 또 밖에 제암리 주민 29명이 몰살당했죠. 그리고 이제 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이제 이 영국계 캐나다인 선교사였던 스코필드가 이 장면을 이제 이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이 일제 야만 행위를 이제 국제사회에 여론화시켜서 이제 비판하기도 했던, 이 묻힐 뻔한 사건인데, 이 선교사 스코필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게 됐던 게 바로 일본의 야만적인 행위인 제암리 학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유관순의 순국이죠. 유관순은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충남, 천안, 병천, 아우를 병자에 내천자, 순우리말로 이제 아운의 출신이죠. 원래 이제 이 천안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똑똑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공주에서 활동을 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게 되는데, 이 유관순이 이제 이 서울로 유학 간 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이화학당이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가 이제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 누나가 자기 고향 아운의 병천으로 이제 내려와서 1919년 4월 1일, 이게 이제 음력으로도 3월 1일입니다. 바로 아운의 장터에서의 만세 시위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운의 장터에서 이 아운의 이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만세 시위 운동을 이제 벌이다가 결국 이제 부모님도 처형을 당하고 결국 이제 유관순도 체포를 당해서 바로 이제 이 서대문 형무소에 이 옥중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 옥고를 치르면서도 틈만 나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옥중에서도 만세 시위를 주도 하는 등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고문을 받아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순국을 하게 되는데, 이 유관순 열사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찾아올 사람이 없죠. 가족,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당시 이제 이화학당의 월터 교장 선생님과 후라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찾아와서 유관순의 시신을 달라 했더니 이제 일본 놈들이 웬 상자 하나를 주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유관순 열사가 안타깝게도 거기 토막이 나 있었죠. 이것이 이제 유관순의 안타까운 순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직직사를 좀 보시면, 자, 서울에 가면 이제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실제 이제 일본이 만든, 당시 이제 초창기 이름은 이제 경성 감옥이었죠. 나중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불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유관순 열사가 옥중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들어가 보면, 자, 실제로 이제 이 서대문 형무소 안에 옥사의 모습이 되겠고요. 2층에 교도관들이 또 감시를 하고 있고, 자, 이 독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미치고 갑갑할까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밥 찍는 틀 가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루에 10시간 30분 이상의 강제로 정말 살인적인 노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게시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에도 이 격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게 넓게 운동장을 펼쳐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벽을 중간중간에 세워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시하고 통제를 했던 거고, 여기 이제 사형장 앞에 이제 통곡의 미루나무입니다. 정말 이 사형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신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사형장 안의 모습을 촬영 금지였기 때문에 겉에서만 이렇게 촬영을 했었고요.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의병장도 꽤 있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바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었던 이제 이인영, 허위.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에 그 정미의병 때 제천 의림지에 이 경호루에서 바로 이제 그 부하 장수들과 시국을 논의했었던, 자, 이강년 장군도 여기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게 이제 순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 바로 이제 이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을 정말 이 칼침 났었던 어깨빵 났었던 이재명 의사도 여기서 이제 순국을 하셨습니다. 자, 많은 이 서대문 형무소의 이 감옥 생활을 했었던 이 수형자들의 수형 기록표가 되겠고요. 자, 이제 여자들이 이제 쓰는 여옥사가 되겠고, 여기 가운데 이제 유관순 열사의 사진도 보이죠. 자, 이렇게 일제는 우리 민족이 3단계 무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강경진압, 무력진압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강경진압을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운동은 국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 해외에서도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오른쪽 맨 뒤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유관순 열사고요. 바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만세 시위 운동이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의 동포들도 만세 시위 운동을 벌였고, 뭐 서간도의 삼원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 또 시베리아, 뭐 중국의 상하이에서도 만세 시위 운동이 잇따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은 그야말로 거국적 독립운동이죠. 당시 조선민족이 2천만 명이 안 되는데 3.1운동에 참가한 사람만 202만 명입니다. 그리고 218개 군 중에서 211개 군에서 3.1운동이 일어났죠. 거의 모든 군에서 3.1운동이 일어났고 죽은 사람 7,500명, 구속된 사람이 46,000명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모든 계층이 참여한 거국적 민족운동이고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3.1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여기저기에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생겼다가 결국은 이제 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제 통합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 3.1운동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3.1운동에 참가했던 그 경험은 결국은 이제 우리 민족의 각성을 불러일으켜서 1920년대에 만주에서는 무장독립전쟁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각종 학생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사회운동, 이런 이제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적인 여론이 매우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이 헌병경찰제도와 같은 강압적 방법으로는 한국인들을 통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일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 방식을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 국외의 독립운동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자, 이 중국의 반군벌 운동이었던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간디와 네로로 대표되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말 이 3.1운동은 그 의의와 영향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본문에 중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이제 154쪽에 3.1운동의 배경이죠. 자,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하이의 신한 청년당이죠. 파리 강화의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었다. 밑줄. 자, 그리고 1918년입니다. 만주에서는 조소왕 등이 독립선언을 준비 밑줄 치고, 자, 대한독립선언 또는 이제 무독립선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바로 그 무장투쟁의 노선을 담은 대한독립선언. 자, 여기다 이제 필기를 여러분들이 좀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1919년 2월 8일, 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일본, 그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도쿄 유학생 400명이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YMCA 회관에 모여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자, 여기 이제 28 독립선언이죠. 네모 치시고, 자, 아까 보여줬던 사진 중에서 요 분이 이제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고종 황제의 죽음이죠. 고종 황제 서거
밑줄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자, 155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이제 전개 과정에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일본의 이 무력 탄압은 처음부터 강경 진압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그리고 이제 플러스 유관순의 순국 또는 이제 죽음이라고 좀 필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 농촌 확산기에서 무력 투쟁 양상으로 변모했다고 했죠. 그 내용이 바로 밑에서 세 줄, 여기를 이제 밑줄을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58쪽이 되겠죠. 자, 해외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아까 이제 보여준 사진 중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이 3.1운동이 민족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다가 바로 이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이죠. 자, 그래서 거국적인 민족운동,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었고,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이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일제는 통치 방식을 뭘로 바꿨다?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었다. 여기다 네모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1919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이제 18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바로 대한독립선언 또는 이제 무호독립선언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일어나라 독립구나 일제히 독립군은 천지를 휩쓸라. 한 번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개 돼지와 같은 일생을 누가 구차히 도모하겠는가.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는 하나 되어 부활할 것이니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 그래서 요 만주 길림성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은 이것은 이제 무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발표한 그 기미독립 선언의 마지막 한용운 선생이 쓴 공약 3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그래서 이 3.1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폭력주의다. 비폭력주의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료 3번에 보면 1919년 중국에서 일어났던 오사운동 선언문인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조선인들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부르짖었다. 독립하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제 이 문장이 있죠. 바로 3.1운동이 이제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것이고요. 158쪽에도 이제 여기 이 베이징대 인문대학 교수였던 천두슈가 쓴 이 내용에도 보면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이제 인도의 네루가 바라본 3.1운동을 통해서도 인도의 이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